2022-23 필수이론 캠벨 12회 해설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원래 한 요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동안 좀 문제가 어려웠는데 원래 분자세포 생물학에 해당하는 거 어렵다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후행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맞출 수 있어. 이 정도로 복습 위주로 하시면 돼요. 분자세포 생물학이 수학이랑 비슷해서 수학도 이론 배운다고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형태니까 그동안 너무 어려웠던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만 생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나 좀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번 가만 파지에 대한 질문이다. 용원성 생활사, 독성 파지, 라이틱 파지는 용균성 생활사만 할 수 있고요. 이 온건성 파지, 템퍼레이트 파지는 용원성 생활사도 할 수 있고 용균성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용원성을 할 수 있는 건 온건성 파지밖에 없으니까 답은 온건성 파지가 되고요. 세균에 삽입된 파지는 프로파지, 동물 세포에 삽입된 바이러스는 프로바이러스라고 한다는 거, 이 용어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배웠으니까 시험 봅시다. 크로는 용균성 생활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고 CI는 용원성 생활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다. 그렇구나. 자, 4번은 정의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방출 크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파지가 몇 개의 자손 파지를 만들었느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100개가 감염해서 10,000개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당은 100개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방출 크기는 100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냥 이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파지랑 HIV 세 개는 꼭 공부해야 될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HIV 나왔기 때문에 또 다음번에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든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꼭 알아두시고 매년 거의 한 번 정도만 빼놓고 매년 나왔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는 꼭 공부해야 될 파트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유전체가 마이너스 싱글 스트랜드 RNA로 되어 있는데 이걸로 그룹 5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바깥에 있는 외피에 있는 단백질 2개 꼭 외워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헤마어글루틴인, 하나는 뉴라미니데이지. 헤마어글루틴은 CR산과 결합하는 애로 뉴라미니데이지는 방출 단계 때 방출될 수 있게 CR산을 잘라주는 효소로 외워두라고 했어요. 4번 인플루엔자 방출 단계 저해 약물은 타미플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약물 타미플루. 이것도 그냥 지식형이죠. 외우세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마이너스 싱글 스탠드 RNA가 8조각 되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이라서 외워두시고. 자, 3번 HIV의 구조에 대한 질문이네요. 구조. 그 다음에 생활사. 외피 단백질은 엔벨롭에 존재하는데 엔벨롭은 세포 막에로부터 유래하는 거잖아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은 숙주세포에서 RER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외피 단백질은 부착 리보솜 RER에서 만든다는 거. 나중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캡시드 단백질 혹은 역전사 효소 이런 것들은 자유리보솜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식형이죠. HIV는 플러스 ssRNA 2개를 가진다. mRNA랑 똑같은 서열을 가진 싱글스트랜드 RNA가 비슷한 게 2개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해제 중에 아지도트리미딘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외워주셨으면 좋겠고, 얘는 역전사 단계를 저해하며 역전사 효소에만 들어가서 역전사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진 분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바이러스 그룹 4번에 속하죠. 플러스 싱글 스트랜드 RNA 바이러스. PT에서 2번이나 기출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SARS도 있고 메르스도 있고 코비드도 있겠죠. 전사체 합성의 바이러스 증체로부터 중합된 중합효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기출 나왔던 보기예요.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때는 바이러스가 유전체를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 때 같이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심플하게만 그냥 알려드렸어요. 이게 더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하게 단백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처음에 집어넣은 이 RNA로부터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를 만들어서 쓰긴 써. 좀 디테일이 되게 애매하잖아. 쓸 때 기출은 뭐라고 나왔냐면 바이러스 유전체에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가 들어있냐라고만 물어봤어요. 그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RNA 의존성 RNA 중합효소는 언제 만들어졌냐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다 라고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가 되겠습니다. 캡시드 단백질은 숙주세포 유전체가 암호화한다. 누가 암호화하냐? 바이러스에 있죠. 캡시드 단백질도. 외피 단백질도 바이러스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숙주세포에서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리보솜은 숙주세포 걸 쓰지만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는 모두 다 바이러스에 존재하죠. 그룹 4번 말고 그룹 6번만 역전사를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룹 4번은 역전사 하지 않습니다. X고요. 외피 인지질을 합성하는 단백질은 바이러스 유전체가 뭐한다. 인지질을 합성하는 것은 숙주세포죠. 그러니까 인지질을 합성하는 단백질은 숙주세포에 있겠죠. 그래서 X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이번에 문제 심플하죠. 그래서 뒤에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 유전 생식 진화를 한다. 생물적 특성, 세포가 아니다, 대사한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계세요. PT에서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알고 계시고, 바이러스는 무조건 핵산과 단백질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엔벨럽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가지고 없을 수도 있다. 바이러스의 생활사, 부착, 침투, 복제 번역, 조립, 방출, 이것도 무조건 외워라고 했죠. 자, 이것도 정확히 해서는 동물 바이러스를 핵산에 따라서 분류하자죠. 더블 스트랜드 DNA를 가진 그룹은 그룹 1번, 싱글 스트랜드 DNA는 그룹 2번, 더블 스트랜드 RNA는 그룹 3번, 싱글 스트랜드 RNA를 유전체로 가지는 건 그룹 4번이나 5번인데 그 RNA 자체가 mRNA랑 서열이 같으면 4번, 반대면 역평행이면 상부성이면 5번. 역전사를 하면 역전사를 해야 되니까 RNA를 유전체로 가지긴 하겠죠. 이건 그룹 6번이라고 하자. 자, 수업 시간 추가적으로 인플루엔자의 항원성 소변이와 대변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RNA 중합효소의 돌연변이, RNA 중합효소에서 복제되는 동안 돌연변이가 교정되지 않아 생겨있는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바뀌는 거, 이걸 항원성의 소변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하나의 세포에 초감염, 동시 감염한 후에 그 중에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항원성 대변이라고 한다. 6번 비로이드는 인펙셔스 RNA이며 감염성이며 식물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정도 외우시면 되겠고요. 프리온은 전염성인 단백질이다. 전염성인 단백질인데 새로 복제되는 건 아니라 프리온을 만들어내게 하는 프로테인, 단백질이 원래 정상 형태가 있는데 셀룰라 폼이 있는데 걔가 SC 폼, 스크래피 폼으로 바뀌면서 불용성이 되면서 뇌의 기능, 구멍을 내게 하는 질환이죠. 네. 프리온이 뇌의 구멍을 내서 질환을 유발한다. 프리온은 그러니까 정확히 프리온이라고 하면 그냥 전염성 단백질이다.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2번, 3번은 걔네들이 일으킨 과정에 대한 설명, 증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마치도록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동물 생리학에서 봐요. 안녕.